은은한 구독 고맙습니다. 후원 고맙습니다. 근데 또 구독을 했네. 과학자들이 아르테미스 1호를 발사하는 진짜 이유 신박과학 아르테미스 1호, 2호, 3호 연기가 됐죠. 그래서 아르테미스 그게 이제 50년 만에 다시 이제 달나라에 가는데 2024년에 달 착륙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달 한 바퀴를 돌고 온대요. 2024년이 뭐죠? 미국 대선이 있는 날이죠. 미국 대선이 있는 해가 이렇게 여러분 경제든 우주든 바이오든 사회든 모든 분야가 2024년에 포커스가 초점이 있다. 타이밍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2024년이 미국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심지어 우주선 설계조차도 이렇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도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왜? 12년 미국 미당 집권, 15년 국힘 집권 이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울에서 이렇게 인드라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인드라가 대학교 1학년 때 수많은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인드라가 만든 동아리도 있어요. 이거 친구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천문 동아리, 별 보는 동아리도 하필이면 또 그 양정고 출신 그 애가 하나가 동아리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들었어요. 창립 같은 창립 멤버여가지고 갑자기 한동안 또 별 보러 많이 다닌 적이 있죠. 인드라가 또 천문학과를 갈 생각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박수 칠만하네요. 그러니까 보통 별 보러 간다 그러면 뭐 강원도로 간다든가 무슨 뭐 울릉도, 독도, 무슨 뭐 거제도 이렇게 공기 깨끗한데 제주도 이런 데 가서 별 본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길거리 천문대는 예전에 이렇게 여론조사 하는 분처럼 발상의 전환을 하시네. 서울 한복판에서 뭐 예를 들면 반포 한강공원이나 여의도 공원 이런 데서 망원경을 설치해서 지나가는 시민들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이런 놀라운 발상의 전환을 하셨다. 길거리 천문대 박수 치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한국 분들이 망원경으로 달을 보고 목성을 보고 토성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꿈을 이뤘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영상으로 달이나 뭔가 이렇게 다 봤겠지만 이런 어떤 직접 망원경을 통해서 달을 보고 토성을 보고 목성을 본다 생각해 보세요. 짜릿한 감정이죠. 인생에 남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좋은 일을 하시네요. 이분이 길거리 천문대. 그리고 또 이분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강화도나 그 어디 김포 같은 데 가서 휴전선 너머에 북한 마을들을 직접 보여준다 이거죠. 원래 그런 어떤 그 전망대 같은 데서는 북녘 하늘을 볼 수 있게 하지만 굉장히 배율이 낮기 때문에 그냥 그 건물만 정도만 보이고 말잖아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배율이 높은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북한 마을에서 뭐 이렇게 애들이 놀고 모내기 하고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다. 굉장히 이런 이분의 마인드는
조회수가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로 왜 이런 분들은 왜 조회수가 낮죠? 이런 게 100만에 해야 되는데 진짜로 지금 한국의 상당수 국뽕들은 주인이 중국인이고 애들 공장 과거에 게임 돌리 왜 과거에 그 리니지 공장 게임 돌리듯이 지금 한국어 가능한 애들 고용해 가지고 짜장면만 먹이면서 가둬놓고 지금 이런 국뽕 뉴스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국뽕 뉴스들의 조회수도 걔네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어떤 퀄리티의 영상들의 조회수들은 굉장히 다 없고 무슨 변어벙이나 이런 이상한 국뽕 뉴스들 파시즘적인 국뽕 뉴스들 조회수는 막 100만 찍고 이런 게 좀 의심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포주가 중국이거나 반쪽 정은 이어가지고 뭐 문전비 지지 이재명 지지하는 데는 100만 뷰 찍어주고 변어벙 100만 뷰 찍어주고 이런 놈들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길거리 창문대다 뭐다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렵사리 하시는 분들한테는 신고 먹이고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길거리 신문대 매우 훌륭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든영 지지율 오르면 성희롱 지지율도 동반 발생합니다. 성희롱 지지율이 왜 떨어졌냐면 이든영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근래 이든영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망이 지금 이든영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지금 물가를 좀 잡고 있다. 지금 물가를 좀 유가, 특히 대표적인 유가고 물가 이 두 가지 면에서 이든영이 지금 뭔가 잡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이게 선거에서는 중간 선거에서는 경제 뉴스가 굉장히 이슈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든영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잖아요. 그게 어떠한 이념적인 그런 어떤 적개심이 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 효과로 인해서 잘하면 중간 선거에서도 미국 민주당이 과반수를 유지할 수 있겠다. 상원은 어렵지만 하원은 차지할 수도 있다. 이런 낙관적인 분석을 하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현재의 석패 가능성을 보고 있고 이든영을 지지하지만 이든영 좋아합니다. 그거 알죠? 진심인 거. 하지만 이든영이 다음 차기의 대선에 나오시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한국에도 교훈이 되는 거죠.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환율 걱정을 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한미 통화 수합이 되면요 안정이 됩니다. 근데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일본 엔화든 위안화든 뭐 유로화든 뭐 파운드화든 상관없이 전 세계 통화에 대해서 우위를 가져가는 게 미국 달러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용 빼는 재주는 없는 거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통화가 설사 지금보다 50원 더 높게 나와도 문제가 없어요. 인들어 관점에서 여러분도 분명히 하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혜령이 사회적 페럼이나 경제 부분에 대해서 위기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의외로 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문전비나 제명이라면 개판을 쳤을 게 100% 확실하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이즈 페럼이라고 또 막 생각해 보세요. 자영업자분들 얘네들 또 뭐 9시 통금 할 거야고 9시 통금 안 하잖아. 이게 과학적이라는 거야 이 자체. 9시 통금 할 텐데 안 한다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이번에 뭐 국힘당에 대해서 판사가 이렇게 결정 냈잖아. 판사 결정은 저는 뭐 이렇게 반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도라는 좌익 파쇼가 아니기 때문에 좌익 파쇼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 결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로 인해서 결집이 생기고 있다 이거지. 아직 정권 교체가 안 됐구나. 정권 교체, 진짜 정권 교체를 하려면 국회를 바꿔야 되고 김명수 판사 사법부를 바꿔야 되겠구나. 무엇보다 찌라시가 판치는 한국 언론계를 바꿔야 되겠구나. 성렬형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번 판결로서 지난 대선에서 성렬형을 지지했던 분들이 깨닫고 있어요. 역효과라는 거죠. 이것들을 지금 좌익 파시스트, 우익 파시스트는 이것들을 지금 실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성렬형 인기가 오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역설적으로 사법부에서 사법부가 월권을 취했다. 그 구체적인 법이야. 뭐 맞겠지. 사법 판사가 잘 내렸겠지. 허나 이것들에서 일일이 다 모르는 그냥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렬형이 대통령하고 막 이렇게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비판해야 되겠지만 아니 정치행위까지 이렇게 일일이 사법부가 간섭을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지금 이든형 정부에서 미국 대법원이 이렇게 야당 편 든 것 같은 뉘앙스의 판결을 내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내린다 이거죠. 경제적인 부분하고 이런 어떤 판결 부분이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이든형과 성렬형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이든형 지지율은 올랐는데 왜 그러면 성렬형 지지율은 안 오른 것처럼 보이냐? 간단하죠. 한국의 정유회사와 주유소와 같은 이치인 거죠. 보세요. 막 유가가 폭등할 때, 국제유가가 폭등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날 당일에 반영하는 게 한국의 정유회사였고 주유소였죠. 그래서 정유회사가 다른 주식들은 다 폭락했는데 정유회사만이 올해 상반기 최대 순이익을 엄청나게 거뒀죠. 정유회사가. 성렬 정부는 유류세도 인하했는데도 주유소는 근데 가면 가격이 그대로야. 왜입니까? 유류세 인하했는데 왜 가격은 그대로고 국제유가는 폭락했는데 110달러, 120달러였다가 90달러, 80달러 막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같은 이치인 거지. 문전비 때 온갖 실수를 했는데 문전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와 같은 거죠. 성렬형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지금보다 10% 이상 폭등해야 되는데 안 시키고 있는 이유는 같죠. 정유회사나 주유소처럼 현재 반쪽 앞에 잔땅바가 장악한 한국 찌라시와 여론조사 업체들이 장난치는 거지. 장난치를 하고 있는 거야. 성렬형이 무섭지 않은 거지. 문전비는 무서워도 성렬형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겠습니다. 인들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렬형 정부는 이걸 아셔야 돼요.
친기업 중요합니다. 친기업 해야 되죠. 경정유착 해야 됩니다. 규제 완화해야 돼요. 근데 이것과 별개로 반부패 잊지 마세요. 네? 네이버, 카카오 이런 애들 철저하게 비리가 있다면 엄벌하셔야 됩니다. 연합뉴스에 비리가 있다면 엄벌하셔야 돼요. 봐주면 안 돼요. 규제 완화한다는 것은 부패에 저지른 것을 눈 감아 준다는 게 아닙니다. 예? 부패를 철저하게 단속해야 예? 규제 완화 정책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예?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규제 완화는 결국 부패 용인 이게 아니에요. 이 악순환 고리를 확실하게 끊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제 완화, 친기업 정책을 하면서도 예? 설사 이재용인들아 그러리라고 보지 않지만 최태원이든 누구든 우리 태원 형 좋아하지만 누구든 간에 정의선 또 좋아합니다. 누구든 간에 예? 센트리오든 누구든 비리가 있다면 철저하게 파헤쳐가지고 잡아 넣어야 돼요. 라임이든 신라젠에 의혹이 있는 정신이든 누구든 다 잡아 넣어야 돼요. 그러라고 성렬영 대통령 임명한 겁니다. 친기업 규제 완화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근데 이 정책이 빛나기 위해서는 부패 사슬에 정경유착했던 애들을 이스타 쌍방울 다 작살을 내야 돼요. 그러라고 성렬을 임명한 겁니다. 근데 그걸 왜 지금 여태까지 안 해요? 인들아 강조했잖아. 지금 막 그냥 사법부, 경찰, 찌라시, 그런 종북 시민단체 이런 애들이 지금 그냥 기득권을 카르텔 형성해서 압박을 주니까 그냥 살얼음판으로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진행 속도가 느린 거예요. 이거를 문전비하고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주신다면 네. 다음 총선 때 압도적으로 네. 성렬영을 지지해 주신다면 네. 뭐 보궐선거든 뭐든 네. 백전백승을 한다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인들아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잊지 마세요. 네. 인들아는 분명히 말해서 성렬영 빠가 아닙니다. 저는 시스템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성렬영이 실수하면 성렬영한테 비판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은 허니문이기 때문에 1년 허니문을 두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들아는 성렬영 빠가 아니다. 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빠도 아니에요. 인들아는 시스템에 충성할 뿐입니다.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쪽 앞에 잔당바닥 찌라시는 시범 케이스로 잔챙이 한 놈 잡아 죽친다고 해서 눈 하나 깜빡할까요? 그런 것에 겁먹을 놈이었으면 애초에 하지도 않았겠죠. 저러다 말겠지 하고 넘기겠죠. 구번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아는데 겁을 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었는데 좋은 통찰력이고 일리가 있는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2025년까지는 분단체제 지속하니까 애들이 필요한 거지. 2025년까지는 하는데 너무 나대면 2025년 이전에라도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국제적 시각에서 보면 예전에 저런 아무리 우리가 개쌍 짓을 해도 국유본이 어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세력들이 국제적으로 몇 개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일본의 사회당 소멸됐죠. 일본 사회당이 잘했어. 그러다 소멸됐잖아요. 또 하나가 프랑스 사회당 망했죠. 그리고 인드라가 분명히 경고한데 인드라는 영국 노동당을 자유좌파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영국 노동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요즘 영국 노동당이
인드라 볼 때 프랑스 사회당처럼 움직이려고 애쓰고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에요. 제가 볼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국 노동당을 지지하는 자유좌파분들, 여러분들이 다시 집권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적은 누구냐? 바로 좌익파셔들입니다. 지금 영국 노동당의 암덩어리가 누구겠습니까? 좌익파셔들이에요. 영국 노동당이 지금 집권을 가장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영국 내에 암약하는 좌익파셔들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영국의 좌익파시어를 부추기는 거에 대해서 재미 들렸다면 인드라가 일부 부여 귀족들에게 인드라가 님들을 좋아하지만 판단착오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판단착오를 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당장에는 님들의 구의원 귀족분들의 입장이 합리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5년, 3, 4년, 그냥 3, 4년 뒤도 아니야. 2024년쯤 무렵에는 아마 인드라 얘기가 공감이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방향 전환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지금 굉장히 뭔가 망한다 느낌이 강합니다. 여태까지 다 망했는데 이보다 더 망할 수가 있냐? 빠르게 망합니다. 빠르게 망해요. 그렇듯이 필요해서 국유본이 니네들을 인정하더라도 국내에서도 한두 넘은 큰 놈들을 조질 수가 있다. 그런다고 해서 끄떡하느냐? 끄떡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 누가 될지 모르거든. 지가 될지, 제명이가 될지, 문전비가 될지, 누가 될지, 대개특닥 정숙이 될지, 이건 나 인드라도 몰라. 근데 한 놈 정도는 좀 큰 쓴맛을 좀 보게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확률이. 애들이 좀 너무 지나치게 나대고 있다.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나대고 있다. 미국 민주당 하원 과반승의 기대감 납득권 이슈가 쟁점. 김은혜 홍보수석 든든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렬형 중심으로 뭉쳐야 되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지금 뭐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이성모, 인드라가 인정하는 한국 최고의 해축 기자는 이성모예요. 이성모 콘테 기자회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드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토트넘 문제에 관련돼서는 손흥민보다 콘테다. 콘테 결정이 올바릅니다. 손흥민은 큰 도전이고, 인드라 관련돼서 다 설명드렸죠. 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발휘될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수와 달리 손흥민은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는 선수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손흥정 아버님이 굉장한 훌륭하신 분이고, 그래서 자꾸 너 월클 아니야, 너 득점왕 됐어, 오만하지마, 계속 이런 메시지를 날리는 게 손흥정 선수가 감독 아버지가 뭘 아는 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요즘 손흥민이 골을 못 넣은 것보다 지난 경기 봤습니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해축 무료 축구 이런 걸로 해서 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그거예요. 지난 시기에 작년에 득점왕했던 살라와 우리 손흥민이 둘 다 동반부진하고 있다. 이게 참 놀라운 거다. 인드라가 놀라운 건 뭐냐면, 이번에 범모스 감독이 9대0으로 졌다고 감독이 경질당해서 4게임 만에 지난 시기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시킨 감독인데 단 4게임 만에 경질됐어요. 근데 그 9대0
넣을 때 그 저는 이제 9골 넣었으니까 그 중에 한 골 정도는 최소한 살라가 넣겠거니 했는데 살라가 한 골도 못 넣었어. 이런 우연이 있나? 아니 9골이나 넣었는데 예, 살라가 한 골도 못 넣었어요. 저는 이게 더 신기해. 예, 잊지 마세요. 예. 손흥민, 예. 너무 이제 한국에서는 손흥민 중심으로 가짜 뉴스들이 또 중국 애들이 또 손뽕들이 많아요. 중국 손뽕. 예. 이런 식으로 무슨 뭐 이적해야 된다는 뭐 어쩌고 헛소리를 많이 하는데 가짜 뉴스들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냥 그 이성모 한국 최고의 해축 기자 나 인드라 이렇게 방송 보시면 저 중심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흥민 걱정하지 마세요. 인드라 얘기하잖아. 공격수는 손흥민, 미들은 황인범, 수비수는 김민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는 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문제 관련해서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죠. 독일의 녹색당, 국유본이 만든 당이 녹색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연정이 자민당, 독일 사회당, 그 다음에 녹색당 연정이잖아요. 자민당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녹색당은 자신들의 모토다. 만일 연정이 원전에 대해서 새로운 태도를 보이면 자기들은 탈퇴할 수밖에 없다. 울음장을 놓고 있는데 제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 독일 녹색당이 변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드라 분명히 말했어요. 국위원동 관점에서 독일 녹색당을 필요로 했죠. 독일 녹색당을 누가 만들었죠? 저는 데이비드 로펠러가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빅토 로스차일드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독일 정당이 데이비드 로펠러 당입니다. 전 세계 유일한 녹색당은 독일당이에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만든 당이에요. 나머지 뭐 전 세계 나머지 녹색당은요 짝퉁당이고 국유본이 만든 당이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오직 독일 노동 녹색당만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강조드리겠습니다. 독일 녹색당이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전 세계 모든 문제가 순리대로 풀 수가 있다. 인드라 분명히 했죠. 전 세계 핵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표는 독일 핵무장이다. 독일에서 원전하고 핵을 만드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지난한 당장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전 세계 최초로 인드라가 얘기하잖아요. 10년 전부터 강조했잖아. 잊지 마시고 원전 정책 싸게 맥힌다. 이것만 원전만 보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렇죠. 한수, 두수, 세수로 앞나 몇 수 도대체 우리 한반도 5천년사 최고의 인권 대통령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도대체 몇 수 앞을 내다본 거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반쪽 앞에 잔당바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웃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네 애비애미가 매국노잖아. 매국노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비난하는 거지. 성령을 비난하고. 네 애비애미니까 네 애비애미 탓을 해.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 세뇌됐니? 세뇌가 된 게 아니라면 왜 도대체 반중당시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러면 돼요. 애비애미가 매국노면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할 수 없잖아. 토론이 할 수가 없어요. 애비애미가 매국노면.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크룩스에서 이제 이렇게 에너지 문제에서 좋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수자원에서 문준비 때 가장 고통을 받았던 게 한국 수력 원자력 있죠. 한수원. 이번에 이집트 원전을 수주했네요.
한국에는 손흥민이 있고 이집트엔 누가 있죠? 살라가 있습니다. 예, 아프리카의 경제력 그 GDP를 비교하면 남아공, 케냐, 나이지리아, 리비아, 이집트. 근데 리비아는 좀 얹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프리카 4대 경제 향후에 향후 50년 뒤에 아프리카에서 주목할 만한 국가가 나이지리아, 남아공, 케냐, 이집트 이렇게 됩니다. 한국보다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중국으로 치면 1980년대 초반과 같은 상황이에요. 갑자기 아프리카에서 10년 뒤에 엄청나게 어느 국가가 발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케냐가 됐지 이집트가 됐지 어떤 나라가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박정희 정신으로 무장해가지고 뭔가 시스템적으로 잘하면요 아프리카에서 경제 대국이 10년 내에 출현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아프리카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